이제 뭐, 저 말씀 이렇게, 저 말을 듣고, 혹시, 공감이 가시면은, 이렇게 활용해 보도록 하시고, 혹시 또, 맞지 않으면은 그냥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흡선 힐링에 대한 겁니다. 이제, 흡선 치유법 또는 이제 흡선 힐링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약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치유법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생각입니다. 근데 이 흡선치유법은 이제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저희 은사님께서, 이 방법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구인회라는 그런 이제 제자단이 만들어졌고, 현재, 구인회 회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렇게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일선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간단히 질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질병의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흡선치유법이 도대체 뭔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마라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하고 그 아시는 분 중 한 분이 말기 고환암 환자였는데 이제 그분이 약 한 방 다 포기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그 말기암을 이겨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료인이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왜 과연 말기암 환자를 갖다가 나을 수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말기암 환자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5걸음, 6걸음도 이제 못 걸으셨거든요. 근데, 걷다 보니까 5걸음, 6걸음 못 걷던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 3km도 뛸 수 있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10km도 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풀코스도 이분이 뛰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만 뛴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1년에 서너 차례씩 마라톤을 뛰어서 병리 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현대의학적으로 어떻게 아니면 현대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비과학이 아니라 이제 제 생각은 초과학적인 뭔가 분명히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그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여기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 데드 포인트가 이제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러닝 타임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데드 포인트가 35km 정도, 35km 그 지점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무아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든가 피곤하다든가
이런 거를 전혀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니 그때 우리 몸에서 천연적인 그런 몰핀이 나옵니다. 몰핀이 우리가 보통 아편유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통주사 아니면은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엔돌핀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연적인 엔돌핀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게 하면서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치유작용이 일어나는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칼로리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부족하면은 어떤 걸 쓰냐면요, 우리 몸의 근육이 이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그런데 근육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일부 에너지로 쓰이면서 그런 독소들이 온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분이 아마 말기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열량 외에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독소가 밖으로 분출된다는 얘기죠. 어떤 극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운동이 모든 질환을 갖다가 난치병 질환을 현대 과학이 포기한 그런 질환들을 갖다가 이 운동이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뛰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심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못할 수도 있고, 또 퇴행성 관절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또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파킨슨병하고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 병을 전문적으로 제가 치료하고 있는데,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 모든 약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도파민이라는 그런 약물을 갖다가 처음에는 한 알 정도, 그 정도 먹고,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은 2알 먹고,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하루에 2번 먹던 것이 3번 먹고, 더 지나면은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거기에다가 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계속 약이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느냐? 그럼 낫지는 않고 진행은 진행대로 이렇게 계속 돼가요. 그러면서 나중엔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루게릭병이나 파킨슨병이나 뭐 고셔병이나 근육병이나 다 비슷한 이론이에요. 근데 표면적인 부분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대부분 다 악화돼서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뭐 이게 진정한 이게 치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여기 이제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뭐 당뇨 환자분도 계실 것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환자도 있을 것이고, 환자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화학약을 먹어서 그 병이 완쾌되느냐 아니면 유지만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이 먹고 있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이 먹고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11가지 종류 약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이만큼을 다 드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굉장히 약이 많죠. 근데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약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계속 플러스 시키는 거죠, 플러스.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이걸 견뎌낼 수 있냐는 얘기야, 이게. 과연. 이게. 그래서, 현대 어떤 질병들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증상에 따라서 증후군을 붙인다든지, 그냥 플러스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병. 근데 그 질병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원인을 모르면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이게 참 답답하다고요. 저 역시도 제가 한의사지만은 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가 계피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처음에 계피 알러지인데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통적인 걸 찾아보니까 이제 계피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피가 들어간 음식물만 먹으면은 처음엔 작게 나타나다가 알러지가 나중에는 이제 기도까지 부어버리니까 기도가 부으면은 이제 호흡곤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몇 번 죽을 뻔했었죠. 근데 이제 수정과에도 계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약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쌍화차에도 들어가고 그런 걸 전혀 생각 없이 먹다가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많이 실려가지고 거의 생사의 갈림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현대의학이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응급적인 처치, 그 다음에 외과적인 수술, 그 다음에 세균적인 세균학 이런 것은 굉장히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지만은 필요할 때만 받아들이지만은 근데 언제까지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냐는 얘기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기도까지 부어서 쓰러졌다가 살아나고 쓰러졌다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의학 책들 그다음에 동서고금의 의학의 2000년 역사의 모든 책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점이었냐는 거니 원인을 잘 분석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의학들이 과학이나 현대의학은 너무 표면적인 거, 그다음 증상의 완화, 그다음에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설명한다면은 경제적인 논리나 어떤 상업적인 이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약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의존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를 갖다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만난 것이 이제 1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흑강요법이라는 거고 그 흑강요법이 197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 분이 흑강요법이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흑강요법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칭을 이제 흡선치유법, 그래서 흡선 힐링 이렇게 이제 제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거는 이제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그런 조그마한 그런 지견을 담아서 현재 제가 조그마한 그런 책을 하나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제가 써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훌륭한 그런 방법이어가지고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작업을 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민회사하고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늘 이런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약 한 20여 분 정도 이 정도 이제 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고 감기 바이러스로 돌아다니고 있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나 세균이 뭐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면은 만약에 여기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접촉이 되는데 이 친구는
대상포진이 안 걸리고 저가 걸렸다는 것은 이게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럼 내 안의 조건이라는 얘기, 조건. 내가 내 몸 안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질병이 오냐 안 오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형간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조건이 지금 어떤 조건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잠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질병으로부터 어떤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질병의 원인론이 지금까지 잘 정립이 안 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 베스킨 라빈슨이라는 그런 그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죠. 여기 뭐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속자가 그 상속을 포기하고 육식을 갖다가 하지 말자라 그런 책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이 지금 현대의학이 삶을 연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연장시키고 있느냐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지금 삶을 진정을 우리가 지금 연장시키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이 엊그제도 통계도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성인 혈압 환자가 거의 반틈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분이 우리나라 성인의 2분의 1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뭔가 조금 잘못돼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사실 혈압같이 치료하기 좋은 게 없거든요. 아주 간단한 그런 질환인데 그거를 그냥 먹기 좋다는 그냥 알약 하나 그냥 먹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그렇게 쉽고 편리하다는 것만 추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가정주부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참 머리가 아프고 집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냄새도 나고 아이들이 굉장히 집에만 오면은 집중을 못하고 그 다음에 비염과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안을 한번 잘 둘러봤더니 집안 한 구석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썩어서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썩어가고 있는 그런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거기다가 뭐 클로로포름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소독약 뿌려가지고 그 냄새를 진정시켜서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썩어가고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담아서 밖에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현재의 어떤 의료 체계는 지금 그 전자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부분은 냅두고 자꾸 그냥 더 강력한 소독약. 그럼 이거 가지고 안 되면은 좀 더 냄새를 갖다 없애는 탈취제.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만 개발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아마 이런 흡선치료법이 나오게 된 그런 자연적인 그런 계기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 화분이나 화초를 이렇게 화분에 화초를 키우시잖아요. 근데 잎도 말라가고 줄기도 말라가고 꽃도 피우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겉에다가 자꾸 물만 뿌려주고 수액 맞춰줘 본다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나느냐 그렇지는 않고 화분 자체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화분을 갖다 들여다 봤더니 밑에 보니까 흙은 없고 스티로폼만 있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들은 전혀 터치를 안 해주고 그냥 겉부분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기 좋은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의 의학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만은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임이 다 있긴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용지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용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상황은 넘어가지만은 깊은 그런 통찰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조금 더 맑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내가 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 역할을 해 나가고 다른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의학의 올바른 그런 뜻과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선치유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하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흡선치유법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흡선이라는 것은 흡입할 흡자, 그 다음에 한선에 선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땀샘, 한선을 갖다가 흡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왜 치료를 안 하고 치유라고 했냐. 요즘에 힐링 너무 막 그런 부분은 열풍을 많이 타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진짜 힐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되게 외부로부터 오고 공격적인 거잖아요. 내 장기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하게 정해진 그런 목표점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치료거든요. 이를테면 주사요법이나 화학약이나 이런 거란 얘기죠. 우리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인간은 치유 능력이 원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처음 출현하자마자 사실은 의사들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인류 자체가 원래 거기서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현재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어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래 인간은 자연 치유력이 원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치유력들이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 능력을 점점 이렇게 상실해 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부딪혀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는 그런 차이고, 그래서 흡선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어떤 치료가 아니라 치유라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선치유법이 정말 치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이 흡선치유법이 왜 암을 포함한 모든 그런 난치성 질환, 그 다음에 그런 난치성 질환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그런 디스크라든지 무슨 관절염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된다는 얘기겠죠.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이렇게 자기 몸이 이렇게 나은 분들은 거의 그 매니아 이렇게 수준이 되거든요. 그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의학이 대중화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학이 대중화가 되려면 일단은 효과적이어야 되거든요. 일단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으면은 의학이 대중화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대중화가 되려면은 쉬워야 됩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근데 의학을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책에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붙이고 한 것은 그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포인트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일단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저렴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학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너무 비싸면은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걸 적용해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흡선치유법은 정말 큰 돈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몸과 내 가족들의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병들어 있는 그런 몸 상태를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높아진 그런 몸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흡선치유법의 어떤 그런 훌륭한 그런 면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3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성공한 그런 사학가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주방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미모의 여성 사학가 분이신데, 우연히 이제 저희 사이트를 보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불행이 항상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살만하면 항상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인생의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뤘는데, 가장 불안한 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제 건강을 잃게 될지 않은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셔서 이제 우리 사이트를 보고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을 갖고 이분법을 이렇게 이분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다음에 또 카톨릭에 믿는 분들은 그런 사람 아닌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선생님은 흡선치유법을 안 한 사람이고 나는 마친 사람입니다. 마친 사람하고 안 마친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는 어느 정도 질병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선생님은 항상 어떤 질병이 올까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전 세계 유명하던 사람을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또 나눠볼 수 있는, 흡선치유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흡선치유법을 알기는 아는데 마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처럼 맞춰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만약에 정말로 노화까지 방지하면서 완벽하다면은 이런 방법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창조주의 어떤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또 시점이 있습니다. 안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이 생사의 어떤 갈림길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의해서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생적으로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낫습니다. 근데 이미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선 분들은 안 됩니다. 그거는 왜 안 되냐면이 이 치료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샘, 한선을 이용하거든요. 한선, 땀샘을 이용하는데, 이 땀샘이라는 것은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어떤 기운이 있어가지고 땀샘의 어떤 기능, 땀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이 이 방법이 제대로 구현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런 조직세포들이 일정한 수 이상 다 죽어버려가지고 거기서 그 조직세포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또 살아있는 세포들도 흐물흐물해가지고 자기 기능을 전혀 발휘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분들한테는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조금 내가 약간의 어떤 기운이 있을 때, 아니면은 모든 다발성 장기 부전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아닌 시점에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빠른 그런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히 흡선 치유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흡선 치유법을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사이트를 접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고 또 나의 엄마나 내 남편이나 나 자식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응답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공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면은 궁금하신 거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데만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굉장히 쉽고 훌륭한 그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질병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그런 큰 뜻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 병들어 있는 이 몸 자체를 갖다가 헌 몸을 갖다가 완전히 새 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도 이게 변한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질병 자체가 낫게 되니까. 유전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유전자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그런 어떤 질병으로부터 내가 정말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확연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병원에서 이 흡선치유법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과 그 다음에 마쳤을 때 이렇게 얼굴 사진을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많이 젊어지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 얼굴이라는 것은 이 내면의 반영입니다. 내면의 반영. 내가 여기다 아무리 뭐 덕지덕지 바른다 그래가지고 이 본질 자체가 맑아지는 거예요. 겉만 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 모든 안 좋은 요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생리 기능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얼굴 자체가 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화장품도 거의 안 써도 아니면 화장을 해도 너무 잘 받고 그런 상태가 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는 아니지만은 보통 탈모 같은 경우로 이제 탈모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자란단 말이에요. 한의학적으로 가서 이 모발이라는 것은 발자 혈지여, 모발이라는 건 혈지여, 혈액의 나머지 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맑고 깨끗하면은 자연적으로 모발도 윤택 있게 되고 빠진 모발도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를 치료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덤으로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신 분인데 보통 여기 그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자, 보통 혈압약 보통 먹기 시작하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체중 빼려고 하지 않고 보통 혈압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갑상선 왕국 아닙니까?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보통 굉장히 많이 드시죠. 갑상선 종양이나 갑상선 약, 그 다음에 뇌졸중 약,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 그 다음에 이전에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뇌경색을 예방하는 약, 뭐 이렇게 한 7, 8가지 정도, 이 정도 이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 약을 먹고 있고 또 그 병 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의원에서 그분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약물 다 따로따로 치료하잖아요. 이게 갑상선약 먹고 그다음에 항고혈압약 먹고 뭐 고지혈증 이런 약들을 계속 처방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의료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흡선치료법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이 한 방법으로 그 질환을 다 이렇게 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이 질병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런 통찰 거기에서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소개는 이제 간단히 했고요. 그다음에 2주 후에 여기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봤으면 좋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런 방법론을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렇게 해서 질병으로부터 진정한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